한글의 우수함과 그 단어의 궁핍함을 내가 늘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명이 생각하는 이 방식도 나와 똑같은 느낌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그 대선 출마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우리가 평소에 또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가 나옵니다.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사니즘이라니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갖다 쓰나. 잘사니즘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거. 이 잡동사니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가 써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운 말을 써야죠. 품이 있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내 지도 교수가 60년대 70년대 총과 60년대 말에 쓴 Macht in der Unternehmung, 기업에 있어서의 권력 문제로 교수 자격 논문을 제출해서 교수가 됐어요. 나는 그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도 사고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권력이라는 것은 마치 중력과 같은 거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권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속에서 사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분배해서 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것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독일에 있을 때는 그 번역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끝나고 한국에 귀국해서 그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한국 내에서 얼마나 그 바빴습니까? 해야 될 게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할 단어가 굉장히 궁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어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어로 돼 있는 문서, 특히 영어나 독일어로 돼 있는 문서나 문헌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궁핍한 언어가 되었단 말이죠. 한글은 우수한데 단어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미묘한 것을 표현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참 답답해했습니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만들어낸 이 먹사니즘이라는 단어와 잘사니즘이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무릎을 쳤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 중에서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급한 단어인 양 말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단어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 내리지 않아도 대개 단어는 다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 내리지 않아도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영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는 표현이 풍부합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어와 영어는 나중에 생긴 언어입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짬뽕된 혼혈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발음이. 이 철자도 엉망진창이고 규칙이 없어요. 독일어는 규칙이 딱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알 수 없는 프랑스어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11세기 그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쳐들어갔죠. 그 윌리엄 공이 쳐들어가가지고 영국을 정복하죠. 그건 이제 불란서 계통이고 원래는 거기 앵글로 삭슨족이 그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 독일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 프랑스 사람이 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거길 통일되니까 두 개의 언어가 짬뽕이 돼가지고 영어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다른 언어도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인 언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풍부해요. 표현이 풍부하고 그 묘사하는 게 그 우리 한글로만 하기에는 한글 단어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확 느껴요. 그런 언어를 쭉 공부하다 보면. K 이니셔티브도 똑같습니다. 이니셔티브가 뭐죠? 한국말로 번역해 봐요, 여러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주도성? 자기 주도성?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니셔티브인 거예요. 근데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가 창안해낸 이니셔티브 없이 밑에서 일을 시켜서 그들의 노고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독수 얼마나 무능한 인간입니까? 자기 이니셔티브가 없는 놈이란 말이야. 윤석열 밑에서 그렇게 이 아부하고 의존하고 윤석열을 존경한다며? 이런 놈들이 무슨 자기 이니셔티브가 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단어를 확장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한글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궁핍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위축돼 있어요. 매우 위축돼 있습니다. accountability라는 말을 내가 그 Rechenschaftspflicht라는 독일어는 도저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어의 accountability라는 이 말을 제가 귀국한 이후에 퍼뜨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accountability를 뭐 책무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무성이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근본이 없는 단어거든. 책무성? 뭐야? accountability라는 것은 responsibility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책임이죠. 책임인데 무슨 책임이냐 이거야. 그 직무에 들러붙어 있는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라는 거야. 그 직무 개념을 모르니까 accountability 개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황당무계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과를 창출할 책임, 그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결과물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responsibility는 책임인데 뭐에 대한 책임이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R&R, Roles and Responsibility라는 말도 쓰는데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accountability를 그냥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R&R, Roles and Responsibility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니셔티브, 금방 얘기했어요. 자기 주도성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말로. 자기 주도성이 뭐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니셔티브를 그냥 이니셔티브라고 말하죠. 더 웃기는 건 아예 리더십이란 말 한국어에 없어요. 리더십은 뭐죠? 더 어려워요. 지도력, 통솔력, 영향력, 솔선력, 지휘력, 조직 운영 능력,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인 겁니다. 이니셔티브도 그냥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말이 된 거예요. 리더십은 그냥 우리말인 거예요. 이니셔티브도 우리말인 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는 기니까 성과 책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성과를 창출할 책임. 근데 그 과정도 다 설명해야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도 똑같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을 까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품위 있는 단어, 품위 있는 말, 고운 말 그런 거 쓰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단어의 궁핍함 때문에 학문이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유용화의 생활정치라는 그 채널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담을 합니다. 거기 그 사무실에는 그 뭐죠? 그 예비역 장성이 그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 최화식 선생이 예비역 장성인데 거기에 앉아서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서 잠깐 그 최화식 선생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쯤 윤석열에게 현타가 올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현타 난 처음 듣는 말이야. 현타가 뭡니까? 그랬더니 현타도 모르시냐고 그러던 거야. 그래서 난 현타는 처음 듣는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현타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거야. 현실 자각 타임. 우와 그거 진짜 좋은 말이네.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윤석열에게는 아직 이렇게 대답했어요. 윤석열에게는 아직 현실 자각 타임, 즉 현타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난 본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은 그동안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저놈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서 다시는 사면되지 않는다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현타가 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 현타가 오지 않았어요. 지규현이라는 판사 이놈이 재판을 하고 있잖아. 그거 다 막아주잖아 지금. 현타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 자각 타임. 난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현타가 온다로 말하는 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다. 조선의 민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에는 귀천이 없어요. 무슨 천한 단어가 있고 귀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문재인이 항상 고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박근혜를 보세요. 고운 말 씁니다. 그럴듯한 고운 말. 이명박을 보십시오. 상소리 안 합니다.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어요? 나는 김열규 교수가 쓴, 서강대 교수, 국문과 교수를 하셨죠. 돌아가셨는데 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이라는 책이죠. 이게 오래돼서 지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이걸 읽으면서 우리 조선 민중의 이 해학과 그 맛깔난 욕을 그렇게 만들어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런 욕을 만들어서 씀으로써 카타르시스가 생겼던 거예요. 사대부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욕은 정말 맛깔지고 입에 짝짝 붙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또라이라는 말도 옛 조선시대에는 없었지만 정말 맛깔진 단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가 쓴 책 As a Whole, 내가 영어 단어를 쫙 이게 뭔지를 다 찾아봤어요. 써도 되는 단어입니다. As a whole은 학문이란 용어예요. As a whole. 욕하는 거죠. 비속어죠. 우리 국어사전에만 또라이를 비속어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어쨌다고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귀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